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3월 공모주 일정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을 20일 제한 없이 계산하는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당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월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이미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는 사면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종목은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비례 청약이 두 종목 다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코칩, 민테크, 이노그리드 세 개 중에 비례 청약 금액을 어디에 넣을지 잘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스펙주 하나 32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IMBDX라고 하는 기업이 청약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들을 보시면요. NH투자증권, 미래에셋, KB하나, 한국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증권사들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면 20일 계좌 개설 제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20일 계좌 개설 제한이라는 것은요. 원래 은행권에서 계좌를 만들 때 한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은 20영업일 이후에 하나 더 개설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고 난 뒤부터 무작위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바로 은행에 신분 확인하는 방법이고, 그 신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플에 들어가셔서 여기 점을 누르시고 증권사 주식 계좌를 터치하시면 여기 증권사별로 혜택들을 받으시면서 계좌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 있는 것들은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이용하시면은 전부 다 개설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월 첫 번째 종목은 오상헬스케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수요 예측 결과까지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2만원으로서 밴드 상단은 30%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단점이 조금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 주주 물량이 많고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이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중요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사면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이고 예상 시가총액은 2,600억, 유통물량 486억, 기존 주주가 굉장히 적은 19억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인데요. 참고할 만한 사항은 기술 특례 상장인데 이게 일반 상장이 가능한데 기술 특례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기 위해서인데요. 기술 특례라고 한다면 대부분 적자 기업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기업은 현재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도 기술 특례로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동차 전장 부품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인 PER도 20 이상으로 이렇게 현재 공모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주장을 할 때 기술 특례로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 일단 굉장히 오래된 부품사라고 하고, 그리고 관련된 모터 뭐 이런 클러치 미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며, 현재 하이드리용 부품이 성장이 주춤되고 있긴 하지만 요즘 하이브리드용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대차에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사면도 현재 미래 실적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존 주주가 적기 때문에 3월 달에 나오는 종목 중에 꽤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NH투자증권입니다. 2,200억 원대, 유통물량 28%,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기존 주주가 19%, 거의 20% 가까이 430억 원이나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요, 웨어러블 로봇인데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지분을 약 7%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역시 기술 특례 상장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나시나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수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 상승을 주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초에 상장할 때는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잘 갔거든요. 그게 바로 대기업의 안목이 아닌가, 아니면 대기업 덕분에 주가가 올랐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후광을 LG전자로서 이 기업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밴드 상단 15,000원인데요. 아마 상단 초과하지 않을까 싶고요. 40만 주기 때문에 이것을 균등으로 반으로 나누면 20만 주고, 그러면은 NH는 요즘에 거의 한 40만 주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균등은 추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 몸에 착용하는 그런 로봇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활 의료 산업용 일상 보조용이 되는데 재활 의료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71%가 보행 재활 훈련용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뭐 산업 현장에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런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LG전자에서도 투자한 것 같고 성장성이 좋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코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시총이 1000억 원대로 굉장히 낮고 유통 물량이 300억 원대입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더블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 주주도 조금 있지만 97억 원이고요. 의무보유 하계 물량이 되면은 3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초소형 2차 전지라고 해서 이게 쌀알보다 작은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요즘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나오고 그런 것들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또는 AI,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이런 2차 전지가 꼭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중소기업 벤처에서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이 약 80%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도 적기 때문에 3주차 종목 중에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37만 주기 때문에 역시 균등은 추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테크고요. KB증권입니다. 이건 아쉬운 게 바로 유통 물량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검사 기업이고 기존 주주가 약 376억 원, 이거 전부 다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고요. 다만 75만 주가 되기 때문에 반을 나누더라도 균등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검사인데요. 이거는 2차전지 중에서 전기차와 ESS, 즉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들을 다 검사 진단하는 전문 업체인데, 여기 거래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SK온, 삼성 SDI, 현대자동차, 에너지솔루션, GS에너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성일하이텍 등,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객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통 물량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균등까지 피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유통 물량 비율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그리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요거는 유통 물량 오버행 이슈가 기사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52%입니다. 837억 원이고요. 그러면 앞서 봤던 민테크 같은 경우는 28%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많지만 비율적으로는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노그리드는요, 금액도 많고 비율도 굉장히 높고, 특히 기존 주주가 이 837억 원 중에 627억 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의무보유 확약이 많아지더라도 큰 차이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1개월 뒤에 16%가 더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즉 기존 주주 중에 1개월만 확약을 건 기존 주주들 비율도 꽤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밴드 상단이 35,000원이기 때문에 이 단가가 높게 되면 모집하는 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75,000주를 균등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균등 확률도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은 사업 내용이 클라우드인데요.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11년도에 상장을 하고 싶었지만 기술 특례 제도가 실패했던 종목이고 12년 만에 도전했지만 심사에 무려 11개월이나 소요되어서
역대 최장기 심사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뭔가 이 상장을 하기에 한국 거래소에서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꽤 많지 않았나. 그래서 3월 종목 중에는 이 종목이 가장 좋지 않게 보이는 종목이고요. 균등으로는 어차피 당첨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 주는 IMBDX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미래스 증권이고 암 정밀 진단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참 바이오 종목들은 투자를 많이 받는데요. 이 종목은 기존 주주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49억밖에 안 되고 유통 물량도 300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의무보유 하격이 조금만 더 늘어도 한 250억 원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시총도 낮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이지만 흥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만 5천 주 이렇게 물량도 많기 때문에 균등도 아마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한 8-90% 정도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 벤처 중에는 이런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청약을 굳이 피할 필요 없이 청약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3월달 거 종목들은 다 소개해 드렸고 3월 3주차에 3개 종목이 이제 겹치게 되는데요. 코칩이 월화, 민테크가 화수, 이노그리드가 목금입니다. 코칩을 청약하게 되면은요, 이노그리드까지 청약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테크를 하게 되면 비례 청약이 코칩과 이노그리드를 둘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코칩은 3월달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나 유통 물량, 기존 주주, 그리고 사업 내용, 현재 갤럭시 AI 링 등등등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시장 환경도 코칩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 때문에 만약에 비례 청약을 어느 종목에 하실까 고민하신다면 코칩을 하시고요. 이노그리드는 굳이 비례 청약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종목 중에 고민하신다면 코칩은 반드시 하시고 이노그리드는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민테크와 코칩이 경쟁률에 따라서 수익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지만 3월달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다 정리해 드렸고요. 일정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바뀌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